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시즌 7. 자, 오늘도 청소년의 미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야, 오늘 그 멘토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했나요? 강릉 지역에 무려 6개 학교 학생들이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유, 참, 안녕하세요. 아유, 예. 정말. 오늘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게 온라인이긴 하지만 아주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자, 오늘 멘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1,500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4분의 1이 이 해당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 교정 트레이너로 맹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설채연 수의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선 어린 시절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죠. 그때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보면 저기도 이렇게 새를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거의 없었는데 맨날 학교가 끝나면 강아지 키우는 친구 집에 막 이렇게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 어머니는 엄청 이용하셨죠. 1등하면 강아지 사준다고. 근데 지금은 뭐 사준다 이런 말도 좀 저는 싫어하는 편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펫샵에서 막 강아지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기였고 전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항상 너 1등하면 아니면 뭐 점수를 어떻게 받아오면 강아지를 사줄게 하면서 맨날 속았죠. 맨날 1등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몇 번은 이렇게 1등을 했는데도 강아지를 사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속지 마시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공부에 재미를 좀 들렸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괜찮네, 재밌네 이랬는데 사실 보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는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한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목표 없이 그냥 부모가 시켜서 아니면 그냥 친구들한테 지기 싫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2002년도 때가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을 못했겠지만 월드컵 때인데 그때 강아지들도 정말 많이 입양이 되고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었고 저도 그때 저의 첫 강아지 정말 착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슈나우저를 많이 키우지 않는데 네, 슈나우저라고 해서 이름을 슈나라고 지은 제 첫 강아지 저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키우면서 제가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게 멀리 있는 학교라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계속 통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 바로 앞에 동물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맨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제가 학교를 가는 시간부터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물을 정말 좋아하고 솔직하게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저렇게 사람이 많이 있으면 수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수의사라는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제 장래희망이 다 수의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딱 수능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어떤 세대였냐면 약간 이제 지금은 더 높아졌어요. 저 때보다 수의대가 더 높아진 걸로 알고 있지만 별로 인기가 없다가 인기가 확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수의대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지고 다른 학교에만 좀 붙어서
이제 수의대는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도전의식이 생기게 만드셨었죠. 그때 딱 아직도 기억나요. 세연아, 점수 때문에 꿈을 바꾸지 마. 너같이 계속 꿈이 하나로 정해지는 사람이 없는데 점수 때문에 꿈을 바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점수가 안 될 걸 알면서도 다 수의대에 넣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수의대는 다 떨어지고 오직 한 곳 붙었던 곳이 카이스트였어요. 수학을 좋아해서 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카이스트는 붙었었고 수의대가 합격을 하고 나서 카이스트 OT까지 갔다가 수의대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 부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난리가 났었고 엄청 싸웠죠. 엄청 싸웠고 학교에 딱 가자마자도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 거기 안 가고 여기 왜 왔냐? 왜 의대 안 가고 여기 왔냐? 그러면서 자발적 아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되게 인싸 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그거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자발적 아싸를 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혼자서 되게 생각할 시간이 많았고 그때 느꼈던 게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꿈이 수의사였어요. 그리고 수의대에 들어가면 대부분 수의사가 돼요. 99% 수의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이룬 것 같으니까 약간 허무한 감이 막 몰려오고 있었어요. 뭐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고등학교 때부터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됐는데 이 허무한 감은 뭐지? 난 이제 더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짜 제 머리를 빵 때리는 걸 봤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인터넷 강의예요. 인터넷 강의. 저 수능 공부할 때도 못 봤던 건데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진짜 제 머리가 약간 난 그동안 뭘 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꿈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직업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꿈은 직업이 되면 안 된다. 동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의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본 자료가 이거예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한 집에서 살았다는 가족이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가족이 바뀌지 않고 평생 함께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한 가족과 평생 살 확률이 12%. 그래서 확인을 해봤죠. 당신이 개를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를 가야 해서, 너무 짖어서, 배변 문제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솔직히 이사를 가야 해서 이게 말이 되나요? 가족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사를 갈 때 버릴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짖거나 아니면 뭐 오줌을 아무데나 싸거나 새 집으로 가는데 뭐 벽지를 뜯을 것 같거나 행동 문제와 관련된 게 하나, 둘, 셋. 대충 얘네 세 개를 합쳐봐도 60%가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0%가 넘는 강아지들이 행동 문제 때문에 버려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운 가족을 못 찾으면 안락사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강아지들이 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서 버려지지 않고 안락사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나는 이제 행동학을 하고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혼자 공부했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사진일 것 같으세요? 여기 어디냐면 독일의 유기견 보호소예요. 독일의 유기견 보호소.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 어떤 강아지 카페보다도 좋을 거예요. 공원식으로 돼 있고 유기견 보호소예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면 독일은 강아지를 매매할 수 없어요. 강아지를 사서 키울 수가 없어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못 사요. 그러면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면 지인한테 받거나 아니면 이런데 유기견 보호소를 가서 여기 있는 아이들과 이런 공원에서 같이 산책도 하고 호흡을 맞춰봐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나랑 잘 맞는 것 같으면 가족으로 드리는 거죠. 이제 좀 충격적인 모습들을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유기견 보호소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는 유기견 보호소예요.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유기견의 실태와 이런 버려지는 이유를 보면서 행동학을 해서 조금 더 문화에도 기여를 하고 버려지는 아이들도 적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뒤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사람과 동물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감정도 있어요. 사람이 훨씬 더 고등적이지만 원초적인 감정들은 동물과 사람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강아지들이 더 정신병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우리 집 강아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마 요즘 많이 느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근데 강아지들은 뭐 유튜브를 보기를 하나요? 책을 보기를 하나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지도 못해요. 보호자가 같이 나가줘야지만 나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도 이 불안이 너무 커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급의 불안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잘 안 돼서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정신건강의학과처럼 반려동물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행동 파트가 있고 실제로도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약물 처방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네, 그냥 무작정 갔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고 싶어서 대출 받아서 갔습니다. 네, 무작정.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는 되게 사실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싸였고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이건 해야겠다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수의사이자 수레이너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 다 잘 됐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진짜 호기롭게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저를 몰라요. 아무도 절 모르고 행동학 진료를 한다 막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때쯤 어떻게 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었고 유명해지니까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감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아마 이제 뒤에 키워드들에서 나오는데 노력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력이 배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노력이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네, 노력이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때는 정말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이들 아시는 서장훈 형님, 저도 이제 같이 방송도 해서 알게 됐는데 저도 이 얘기가 제일 싫었거든요.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세상에서 그 얘기가 제일 싫다. 왜냐하면 진짜 뭔가 열심히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분명히. 저도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에서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일찍 정하고 그것만 계속하고 나는 이거 할 거니까 딴 건 안 할 거야. 재밌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하다가 다 포기할 때쯤, 그러니까 수의사라는 직업은 있으니까 난 이제 행동학은 못 하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라고 할 때쯤, 그럴 때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하기 싫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재밌는 것만 계속 하고 있었으면 그 기회는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학생들이 계속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하기 싫은 것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즐겁지 않아도 노력을 해서 해야지만 언젠가 나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제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와요. 그래서 노력이 배신을 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올 거고, 결국엔 또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 기회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훈련사라는 말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교육자, 강아지 교육자라고 하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영어식으로 그냥 트레이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는 한번 꼭 봐봤으면 좋겠어요. 네, 인도 영화입니다. 세월간이라는 영화인데요. 세월간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서커스에서 사자를 채찍으로 때려서 의자에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보고 훈련이 잘 됐다고 하지 교육이 잘 됐다고 하지 않는다. 제가 실제로 강아지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강아지들도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행동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데 저는 억지로 훈련을 하지 않고 강아지들한테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스스로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문제만 잘 푸는, 시험만 잘 보는 훈련을 받지는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훈련이 아닌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한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연아, 점수 때문에 꿈을 바꾸지 마. 너같이 계속 꿈이 하나로 정해진 사람이 없는데 점수 때문에 꿈을 바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점수가 안 될 걸 알면서도 다 수의대에 넣었어요. 꿈은 직업이 되면 안 된다. 동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형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수레이너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필요한 직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동물 정신과 의사 여기서 내 무릎을 딱 쳤어요. 정말 요즘 이 지금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만 학생들과 혹시나 같이 보실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시라 요즘 확실히 바쁘시죠? 네, 좀 많이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또 진료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방송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강의도 좀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돈은 많이 버시겠어요. 뭐 생각보다 네. 뭐 저는 근데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이 벌고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할 정도로는 벌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는 많이 다르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그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참 질문하기 꺼려해요. 하지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직접적으로 선생님과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순간. 자, 질문할 학생 손 들어주세요. 강아지들이 평소에 너무 많이 짖는데 이런 걸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나요? 동물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짖는다라는 건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짖는지. 소리에 민감한 친구들이 막 짖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짖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보호자한테 해달라고 짖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지 않으면 짖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더 올바른 행동으로. 그래서 짖는 걸 어떻게 고쳐요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저희 진료실에서 1시간 동안 상담을 해요. 왜 짖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서 짖음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서 지금 많이 짖는데 어떻게 고쳐요?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선생님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따로 한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들이 많이 짖는 게 그냥 말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얘도 생명이니까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명인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짖음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왜 짖는지 정확하게 원인은 찾아봐야 돼요. 네. 좋습니다. 또 질문 받을게요. 방송에서 다양한 반려견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반려견이 있으신가요? 이게 방송에서 만난 친구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이제 진료도 보고 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기억에 딱 남는 두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온 이유가 안락사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라고 혼낼 심산으로 오라고 했어요. 얘가 나를 물어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라고 오셨는데 와 이걸 물린 상처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와 이거 너무 심각한데 보호자 얼굴을 정말 심각하게 물어서 이렇게 막 여기 열바늘씩을 꼬매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딱 느껴진 게 보호자분들이 얘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일단 얘도 그러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한 게 마지막 방법으로 저랑 2달만 한번 같이 해보자 했는데 그 두 친구 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 살아 있습니다. 네, 보호자와 함께 잘 살아 있어요. 그 두 친구들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남죠. 오늘 꿈틀이 감동도 있네요. 이 가슴이 꿈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진짜 사실 시간만 여유가 있다면 학생분들의 많은 질문들, 소통의 시간, 그리고 어쩌면 오늘만큼은 진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정말 풍성하고 더 즐거운 시간이 됐을 것도 같아요. 오늘 진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신 우리 선생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활약들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부에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우선은 지금 또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더 하고 방송이나 진료는 지금처럼 꾸준히 할 거고요. 네.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반려 문화가 아직은 많이 이렇게 선진국처럼 성장하지 못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우리나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문화를 성장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반려부 문화부 장관 뭐 이런 거, 반려부 장관 뭐 이런 거 신설되면 거기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 10대입니다. 지금 한창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저희 때랑은 너무 다르고요. 제가 보면서 진짜 느끼는 건 그냥 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 저는 중학교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거 해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시라면 아무 생각이 없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명시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채연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이런 멘토분이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때 나의 꿈이 좀 더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멘토분들 곁에 계시다면 잘 붙들고 함께 응원해달라고 해주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 여러분 청소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설채연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이렇게 해서 싹 꺼내. 자,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고요? 제 꿈이 들어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엔 욕심이 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전 아직 꿈이 있거든요. 저는 행복한 가정의 대표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저를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꿈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 삶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꿈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